금발과 파란 눈, 눈처럼 희고 비단처럼 부드러운 피부를 가진 인형처럼 아름다운 여성들. 바로 스웨덴 여성들이 지닌 특징입니다. 모든 나라의 남성들이 그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스웨덴은 활기찬 문화, 매혹적인 전통, 멋진 풍경, 그리고 뛰어난 삶의 질로 존경받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웨덴의 심장부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스웨덴의 즐거움이 나대만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기분 좋은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해가 지면 스웨덴의 밤 문화가 활기를 띠며 거리는 짜릿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찹니다. 스웨덴의 밤은 흥분으로 가득하며 긴장을 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늑한 바와 봄비는 펍부터 라이브 음악이 있는 현대적인 클럽까지 스웨덴의 밤 문화는 모두를 만족시킬 무언가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춤을 추고 어울리며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음료를 즐기기 위해 모여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웃음소리와 활기찬 대화가 거리에 울려 퍼지고 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사람들로 보도가 가득 찹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환대와 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있지 못할 순간을 공유하기가 쉽습니다. 아늑한 바에서 오붓한 모임을 즐기든 활기찬 클럽에서 밤새 춤을 추든 스웨덴의 밤은 재미와 사교를 위한 무한한 기회로 가득합니다. 활기찬 밤 풍경 덕분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쉽고 어쩌면 당신을 완전히 반하게 할 아름다운 스웨덴 여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 여성들은 종종 그들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존경받으며 단순함과 세련미를 결합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광대뼈가 있는 뚜렷한 얼굴, 파란색과 녹색에서 회색에 이르는 밝은 색의 눈, 그리고 섬세하게 조각된 코를 포함한 전형적인 북유럽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흰 피부는 종종 건강한 빛을 띠는데 이는 스웨덴 문화에서 건강과 웰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머리카락에 관해서라면 스웨덴 여성들은 보통 밝은 색조에서 어두운 색조에 이르는 금발을 가지고 있으며 직모이거나 약간의 웨이브가 있는 질감을 보입니다. 그들의 헤어스타일은 대개 단순하면서도 우아하여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많은 스웨덴 여성들은 또한 대담하고 현대적인 패션 감각을 반영하는 현대적인 머리 색깔과 컷을 받아들입니다. 스웨덴 여성들의 체격은 달리기, 사이클링, 하이킹과 같은 규칙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활동적인 생활 방식 덕분에 날씬하고 운동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외모에 기여합니다. 패션에 있어서 스웨덴 여성들은 미니멀하고 우아한 접근을 선호합니다. 그들의 의상 선택은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며 종종 검은색, 흰색, 회색, 베이지색과 같은 무채색을 사용합니다. 스웨덴 패션의 특징은 깔끔한 라인과 완벽한 재단을 특징으로 하는 미니멀한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중하게 선택된 액세서리와 미묘한 디테일로 세련미를 더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겨울에는 우아한 코트, 양모 스카프, 튼튼한 부츠를 신은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고 여름에는 가벼운 드레스와 편안한 샌들이 선호됩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실용성과 스타일을 결합하는 능력은 스웨덴 패션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렇게 매혹적인 밤 문화와 풍부한 문화적 요소들로 스웨덴은 그 독특한 매력을 탐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진정으로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합니다. 와서 활기찬 스웨덴의 밤에 흠뻑 빠져보고 이 놀라운 나라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느껴보세요. 밤에 본 스웨덴은 어떤가요? 이 나라를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거주자이든 방문객이든 스톡홀름이라는 도시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톡홀름은 무성한 공원과 풍부한 녹지 공간으로 유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햇볕을 쬐기에 완벽한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이 고요한 지역을 거니는 것은 도시의 평화로운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 수 있는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광활한 공원, 역사적인 장소,
심지어 놀이공원까지 자랑하는 섬의 오아시스, 유르고덴을 탐험하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스톡홀름은 진정한 낙원입니다. 스톡홀름의 복잡한 운하 네트워크와 그림 같은 섬들은 수많은 수상 모험을 제공합니다. 보트 투어를 타고 고요한 물 위를 미끄러지며 도시 스카이라인의 멋진 전망을 감상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또는 모험을 즐기고 싶다면 카약을 타고 이 웅장한 군도에 숨겨진 보석들을 탐험해보세요. 약 3만 개의 섬이 있는 스톡홀름은 수상활동 애호가들의 안식처입니다. 이제 스톡홀름의 세계적인 박물관과 갤러리를 방문하여 도시의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탐험해봅시다. 복원된 17세기 군함 바사호가 스웨덴 해양 역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바사 박물관의 화려한 홀을 탐험해보세요. 또는 현지 및 국제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현대미술관에서 현대미술에 빠져보세요. 역사 애호가들은 스웨덴 왕족의 고향인 왕궁의 호화로운 홀을 거닐며 각방이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를 메아리치는 기회를 즐길 것입니다. 미식에 관해서라면 스톡홀름은 오감을 즐겁게 하는 요리 여행을 제공합니다. 크림소스, 링곤베리, 부드러운 으깬 감자와 함께 제공되는 군침 도는 미트볼인 세뿔라르와 같은 전통 스웨덴 요리로 미각을 즐겁게 해보세요. 국제적인 맛을 원하신다면 이 도시는 모든 입맛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레스토랑을 자랑합니다. 레스토랑 외에도 스톡홀름의 활기찬 카페와 바 문화는 음료와 함께 긴장을 풀고 아늑한 분위기를 즐기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갓 내린 커피를 마시거나 칵테일을 즐기며 도시 스카이라인의 숨막히는 전경을 감상해보세요. 이러한 장소들은 번화한 대도시의 중심에서 평온한 순간을 제공하며 휴식과 사교를 위한 완벽한 배경이 됩니다. 다음으로 스웨덴의 건축물들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스웨덴은 다양한 건축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시골 지역의 매력적이고 밝게 칠해진 목조 주택부터 도시 건물에 세련되고 혁신적인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는 과거와 미래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스웨덴에서 건축은 단지 미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에 관한 것입니다. 이곳의 건물들은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도록 큰 창문으로 설계되었는데 이는 길고 어두운 겨울로 유명한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지속 가능성은 핵심 우선순위이며 많은 구조물들이 태양광 패널 및 지열 난방 시스템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인 스톡홀름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곳은 전통과 현대가 활기차고 국제적인 분위기에서 만나는 곳입니다. 도심의 약 100만 명, 수도권의 약 24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스톡홀름은 14개의 섬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57개의 다리로 연결된 번화한 대도시입니다. 이 독특한 지리적 특징으로 북쪽의 베니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스톡홀름의 기반 시설은 스웨덴의 높은 생활 수준을 반영하며 그야말로 모범적입니다. 이 도시는 지하철, 기차, 버스, 페리를 포함한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또한 스톡홀름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장려하는 데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스톡홀름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 디자인입니다. 이 도시에는 잘 관리된 자전거 도로의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있어 자전거 타기를 일상 통근을 위한 실용적이고 안전한 선택으로 만듭니다. 평균적으로 약 15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자전거나 직장이나 학교로 통근하거나 단순히 도시를 돌아다니기 위해 자전거를 사용합니다. 이 인상적인 수치는 차량 통행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스톡홀름의 지속 가능한 이동성 정책의 성공을 강조합니다. 스톡홀름은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는 데 있어 선두주자이며 전기차를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으로 만들기 위해 인프라에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 도시는 공공장소와 개인 주차장에 점점 더 많은 충전소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보조금 및 세금 면제와 같은 정부 인센티브의 지원을 받아 전기차 선택을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만듭니다. 안전과 혁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웨덴 브랜드 볼보는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이러한 전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비는 예산에서 얼마나 차지할까요? 계속하기 전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는데 단 10초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저희 채널 성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답으로 저희 팀은 여러분을 위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떠세요? 좋죠? 스웨덴 탐험을 꿈꾸거나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생활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생활 수준으로 유명한 스웨덴, 특히 활기찬 수도인 스톡홀름은 거주자와 방문객 모두에게 독특한 재정적 고려사항을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비용 중 하나인 주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은 상당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심 중심부에서 아늑한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를 찾는다면 월세로 약 58만 원에서 243만 원을 예상해야 합니다. 교외에 사는 것을 선택한다면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져서 월 90만 원에서 175만 원 사이가 됩니다. 가족이나 더 넓은 공간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도심 중심부의 넓은 침실 3개짜리 아파트는 2천만 원에서 3,30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듭니다. 가정을 꾸리는 데는 전기, 난방, 수도, 쓰레기 수거와 같은 기본 공과금을 처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작은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비용은 보통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고속 인터넷은 월별 지출에 약 4만 원에서 7만 원을 추가합니다. 스웨덴에서 예식하는 것은 즐거운 요리 경험을 제공하지만 비쌀 수 있습니다. 저렴한 식당에서의 한 끼 식사는 보통 1인당 약 16,000원에서 2만 원입니다. 중간 가격대의 레스토랑에서 3코스 식사를 즐긴다면 1인당 약 7만 원에서 9만 5천 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동에 관해서라면 스톡홀름에서는 대중교통이 신뢰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버스, 기차, 트램을 위한 월간 패스는 약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입니다. 현지 슈퍼마켓에서 쇼핑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더 경제적이지만 수입품과 특별 품목이 식료품 청구서를 치솟게 할 수 있으니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것 외에도 오락 및 기타 개인 경비도 예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밤 외출을 즐기거나 문화 유적지를 탐험하든 스웨덴은 기억에 남을 경험을 만들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웨덴의 생활비는 높은 편이지만 이 나라의 삶의 질, 안전, 그리고 아름다움은 매력적인 여행지로 만듭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스웨덴 모험을 더 잘 준비하고 예산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경이로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스웨덴 생활의 몇 가지 측면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눈이 시골을 뒤덮고 도시를 겨울 동화 나라로 바꾸는 그림 같은 겨울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기후는 특히 그러한 극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꽤 혹독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종종 섭씨 영하로 뚝 떨어져 쌀쌀한 경험을 하게 만듭니다. 스웨덴 북부에서는 몇 주 동안 해가 뜨지 않는 극야 현상이 발생하여 이 지역의 신비롭지만 힘든 어둠을 드리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사람들은 적응하는 아름다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소중한 전통 중 하나는 몸과 마음을 모두 따뜻하게 해주는 즐거운 커피 브레이크인 피카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커피와 페이스트리를 맛보는 순간으로 추위로부터 아늑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이 전통은 단지 커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밖이 아무리 어둡거나 춥더라도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스웨덴 생활의 또 다른 부담스러운 측면은 세금 제도일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최고 소득자의 소득세는 50%를 초과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는 2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금은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사회복지 시스템 중 하나의 자금이 됩니다.
스웨덴은 시민들에게 무상 교육, 보편적 의료,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여 높은 수준의 공공 서비스와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갖춘 사회를 만듭니다. 일부에게는 이 높은 세금 부담이 벅차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많은 스웨덴 사람들에게는 잘 작동하는 사회에 대한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스웨덴 도시를 거닐다 보면 깨끗하고 잘 관리된 거리와 도시 환경에 대한 깊은 존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질서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스웨덴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기후와 세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스웨덴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측면을 회복력, 따뜻함, 그리고 공동체와 웰빙에 대한 집중으로 포용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공동체의 힘이 함께하여 진정으로 독특하고 보람있는 생활 방식을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스웨덴의 매혹적인 겨울을 경험해 보셨거나 아늑한 피카를 즐겨보셨나요? 높은 세금과 포괄적인 사회복지 사이의 균형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과 통찰을 공유해 주세요. 스웨덴 여행에 대해 할 수 있는 멋진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잠들지 않는 나라, 멋진 풍경과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 나라죠. 스웨덴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나라로 약 45만 제곱킬로미터, 즉 약 17만 4천 제곱마일에 걸쳐 뻗어 있는 광활한 풍경을 자랑합니다. 이 광대한 영토는 빽빽하고 신비로운 숲과 고요한 호수부터 장엄한 산과 발트해를 따라 뻗어 있는 숨막히는 해안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갖춘 자연의 경이로운 땅입니다. 스웨덴은 서쪽으로는 노르웨이, 북동쪽으로는 핀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독창성과 협력의 증거로 서 있는 건축학적 경이로움인 상징적인 예레순 다리로 덴마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약 1,0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스웨덴은 뛰어난 삶의 질로 유명합니다. 이 나라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진보적인 사회 시스템과 혁신의 상징입니다. 스웨덴 사회는 평등과 웰빙에 높은 가치를 두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양육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최신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스웨덴은 세계에서 6번째로 행복한 나라로 선정되었으며 이 순위는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순위는 시민들이 높은 생활 수준과 웰빙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스웨덴의 헌신을 반영합니다. 스웨덴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스웨덴을 종종 모델 국가로 인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스웨덴에서는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즐거운 경험입니다. 이 나라의 수원은 석회질이 없고 매우 순수하여 가장 부유한 스웨덴 사람들조차 병에 든 물보다 수돗물을 선호합니다. 이것은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생활에 대한 스웨덴의 헌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스웨덴에서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이 나라는 수많은 천연샘과 호수로 축복받았으며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제공합니다. 스웨덴 시골을 하이킹하다가 자연의 수도꼭지에서 바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수정처럼 맑은 샘을 만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스웨덴을 진정으로 특별한 방문 및 거주 장소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작은 사치입니다. 지속 가능한 생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스웨덴은 현대 생활과 환경적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폐기물 관리 및 자원 보존에 대한 국가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할 표준을 설정합니다. 스웨덴은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가지고 있지만 관광객을 가장 많이 끄는 계절은 여름과 겨울입니다. 여름은 보통 5월 말에 시작하여 9월 초까지 계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스웨덴의 날씨는 일반적으로 따뜻하며 평균 기온은 섭씨 25도 정도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전국적으로 활기찬 축제 시즌으로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문화 활동이 많습니다. 여름과 대조적으로 스웨덴의 겨울은 추운 날씨를 가져오며 기온이 종종 섭씨 영하 10도로 떨어지고 잦은 강설이 있습니다. 이때는 스키를 즐기고 유럽 특유의 추위를 경험하기에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스웨덴에 가는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여행 요구사항,
교통수단, 그리고 순조로운 여정을 위한 팁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자 요구사항. 스웨덴은 생겐 지역의 일부이므로 유럽연합, 유럽경제지역 외부에서 온 여행자는 생겐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및 처리 시간을 포함한 비자 신청. 여권은 스웨덴에서 출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유효해야 합니다. 교통수단, 항공편, 주요 공항, 스톡홀름 알란다, 예테보리 란테베터, 말메 공항과 같은 주요 공항. 기차, 국제 열차 서비스. SJ 및 유로스타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과 같은 인접 국가로부터의 연결. 버스, 국제버스 노선, 플릭스버스 또는 유로라인스와 같이 다양한 유럽 도시에서 스웨덴으로 가는 버스 노선을 제공하는 회사 언급. 자동차, 스웨덴으로 운전. 끝.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노르웨이 최북단에 외로이 떠있는 군도 스발바르는 세상의 끝이자 죽을 수 없는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북극의 황야는 때 묻지 않은 아름다움과 독특한 경험으로 모험을 즐기는 여행자들을 끌어들입니다. 북극곰과의 조우부터 으스스한 백야까지 스발바르는 다른 어떤 곳과도 다릅니다. 몇 달 동안 어둠이 땅을 뒤덮어 생존 자체가 매일의 도전이 되죠. 밤이 끝나지 않고 위험이 늘 도사리는 곳에서의 삶, 여러분은 감당하실 수 있나요? 저희와 함께 혹독하지만 매혹적인 스발바르의 현실을 탐험해 보시죠. 1. 야외 총기 소지 허용. 자막으로만 처리. 노르웨이의 옛단 군도인 스발바르에는 독특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총기를 소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2012년에 도입된 이 규칙은 전적으로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인구수보다 많은 3,000마리 이상의 북극곰이 이 지역을 배회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과 방문객 모두 이 위험한 포식자와의 잠재적인 마주침에 대비해야 합니다. 소총을 들고 있든 조명탄만 가지고 있든 심지어 유모차를 끈 엄마들까지 총기로 무장한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마켓에 무장한 채로 들어갈 생각은 마세요. 총은 외부에 지정된 사물함에 두어야 합니다. 총기 소지는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방문객은 총을 소지하기 위해 안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유효한 사냥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총기 운반 및 보관 방법에 대한 엄격한 규정도 있습니다. 스발바르 경찰은 규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시하며 이 규칙을 위반하면 거액의 벌금이나 추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둡고 얼어붙은 지역을 방문하신다면 모험과 독특한 안전 예방 조치 모두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극한의 북극 환경에서 몇 달간의 완전한 어둠이나 끝없는 낮을 헤쳐나가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몇 달간 계속되는 24시간의 어둠. 지구의 최북단에 위치한 이곳은 4달간의 지속적인 햇빛과 그 뒤를 잇는 4달간의 완전한 어둠이라는 보기 드문 현상을 경험합니다. 이는 북극권 내 위치와 지구의 극심한 기울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4월부터 8월까지는 백야가 멈추지 않고 빛나 스발바르의 독특한 풍경을 경험하려는 방문객들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10월부터 2월까지는 해가 전혀 뜨지 않아 달과 별, 그리고 인공조명만이 땅을 비추는 완전한 어둠 속에 남게 됩니다. 이 긴 극야는 태양 입자와 지구 대기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눈부신 빛의 쇼, 북극광을 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방문객들은 이 자연의 경이로움뿐만 아니라 스키, 하이킹, 야생동물 관찰과 같은 활동을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겨울 여행은 힘듭니다. 스발바르의 혹독한 추위, 어둠, 그리고 햇빛 부족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3. 최후의 날 씨앗 금고의 보금자리. 노르웨이 스피츠베르겐에 얼어붙은 산속 깊은 곳에는 최후의 날 금고로도 알려진 스발바르 국제 씨앗 저장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크롭 트러스트가 관리하는 이 금고는 2018년에 미화 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1억 5천만 원을 들여 지어졌으며 그 임무는 세계적인 대재앙 발생 시 전 세계 작물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안전한 금고에는 4,000종 이상의 다양한 종에서 온 100만 개가 넘는 씨앗 샘플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식량 작물 다양성의 약 85%에 해당합니다. 사암산 내부 130m 깊이에 위치하고 영구동 토층으로 둘러싸여 있어 핵전쟁, 지진, 홍수와 같은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금고는 섭씨 영하 18도의 안정적인 환경과 낮은 습도를 유지하여 씨앗이 수백 년 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전 세계의 씨앗 은행들이 이곳으로 샘플을 보내는데 손상을 막기 위해 밀폐된 봉투에 포장되며 각 샘플에는 원산지와 특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첨부됩니다. 스발바르 국제 씨앗 저장고는 미래 세대의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희망과 국제 협력의 상징으로 서 있습니다. 이 매혹적인 북극의 금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4. 스발바르에서는 죽는 것이 불법이다. 스발바르의 죽음에 대한 가장 특이한 정책 중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스발바르에서 죽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생각은 엄격한 법 때문이 아니라 실용성과 혹독한 환경 조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스발바르는 따뜻한 기후에서처럼 시신이 분해되는 것을 막는 얼어붙은 땅, 즉 영구동 토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스발바르에 묻힌 시신 중 일부는 심지어 1918년 스페인 독감 대유행 당시 사망한 사람들의 시신조차도 추위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히 고대 질병이 다시 나타날 위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스발바르에는 화장이나 적절한 매장을 위한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발바르에 살다가 말기 질환을 앓거나 임종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보통 노르웨이 본토로 이송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거나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스발바르에 있는 유일한 묘지는 바로 이런 이유로 1950년대에 새로운 매장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곳에서 죽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섬의 어려운 조건 때문에 현지 당국은 이를 강력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10초만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보답으로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이슈를 더욱 좋게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떠세요? 5. 얼어붙은 반려동물 정책. 이곳은 반려동물, 특히 고양이에 대해 가장 특이하고 엄격한 규정 중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곳을 그토록 독특하게 만들까요?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기이한 규칙 중 하나는 집고양이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이 금지 조치는 스발바르의 취약한 생태계, 특히 조류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고양이는 타고난 사냥 본능으로 극한의 북극 조건에서 이미 취약한 토착 조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이 때문에 현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스발바르에서 고양이를 데려오거나 소유하는 것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스발바르의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은 고양이과 동물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소유는 매우 규제되는데 그 이유는 이 섬세한 북극 환경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개를 보죠. 개 소유는 허용되지만 엄격한 규칙이 따릅니다. 섬에는 광견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는 광견병 및 기타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며 새로운 병원균을 들여오는 것은 현지 야생동물에게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방문객들을 위해
주요 정착지인 롱이어비엔에는 계집과 위탁 시설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야생으로 나가는 것이 종종 제한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엄격한 규칙들은 인간의 존재가 이 원시적인 북극 생태계에 가능한 한 적은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는 스발바르의 독특한 환경 보존에 대한 깊은 헌신을 보여줍니다. 6. 스발바르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이다. 북극에 있는 군도 스발바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이 얼어붙고 고립된 지역을 그토록 안전하게 만드는 걸까요? 첫째, 스발바르에는 3,000명이 채 안 되는 매우 적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아는 이렇게 긴밀한 공동체에서는 범죄를 억제하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압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혹독한 생활 환경입니다. 연중 대부분 영하로 뚝 떨어지는 기온 속에서 이곳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혹독한 기후에서 살아남는 데서 오는 어떤 겸손함이 있습니다. 스발바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 같고 법을 어겨 평화를 깨뜨리려는 욕구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보안 체계가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엄격한 법, 매우 효율적인 경찰력, 그리고 지역 전체에 걸친 감시 시스템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고립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스발바르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외딴 지역에서 사람들이 문을 거에 잠그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는 신뢰가 깊이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모든 것이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2018년에 섬에서 가장 큰 마을인 롱이어비엔에서 누군가 현지 은행을 털려다 첫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속하게 해결되었고 범인은 노르웨이 본토로 보내졌는데 스발바르에서는 드물고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 중에 범죄를 마주칠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이 지역에서 보고되는 소란의 대부분은 가끔 있는 술집 싸움 정도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어두운 곳에서 문을 잠그지 않고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계속 시청하시면서 여러분을 매료시킬지도 모를 스발바르의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해보세요. 7. 스발바르에는 2100개가 넘는 빙하가 있다. 스발바르가 얼어붙은 황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옛단 북극 땅에는 단지 얼음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 풍경은 우뚝 솟은 산과 거대한 빙하로 이루어져 있으며 넓은 땅이 1년 내내 얼어붙어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빙하 중 하나는 노르다우스틀란데 섬에 위치한 아우스트 폰나입니다. 그 면적은 8,000제곱킬로미터가 넘어 대략 미국 델라웨어 주 크기와 맞먹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발바르에 있는 2,000개가 넘는 빙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 지역이 종종 빙하의 왕국이라 불리며 이 얼음 왕국의 숨막히는 아름다움을 목격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이유입니다. 이 빙하들 중 다수는 3,000년에서 4,000년 사이에 형성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놀라운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스발바르를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모험 여행지로 만들까요? 이곳의 여름철은 여행자들이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을 가까이에서 탐험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빙하를 가로질러 하이킹을 하거나 떠다니는 빙산 사이에서 카약을 타거나 빙하 등반 활동으로 이 고대의 얼음 벽을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발바르의 빙하에는 아름다움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귀중한 역사적, 과학적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얼음 덩어리들은 수천 년 동안 지구의 기후에 대한 정보를 보존해 왔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는 보물창고와도 같습니다. 연구원들은 빙하 코어를 연구함으로써 과거의 기후 변화를 추적하고 더 중요하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어붙은 풍경에 감탄하는 동안 과학자들은 우리 행성의 과거와 미래의 비밀을 풀고 있는 셈이죠. 발밑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얼어붙어 있는지 정말 매혹적이지 않나요?
8세계 최북단 우체국. 니알스는 북극의 심장부, 북위 78도 56분이라는 어마어마한 위치에 자리 잡은 작은 정착지입니다. 이 전초기지는 한때 석탄 채굴의 중심지였지만 오늘날에는 약 35명의 과학자들이 연중 내내 거주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옛단 연구기지 중 하나로 서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더 많은 과학자들과 간간히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도착하면서 인구가 100명에서 150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의 절반 동안 해가 거의 뜨지 않는 이 먼 북쪽까지 누가 여행을 올까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니알슨의 작은 우체국에서 오는 희귀한 북극소인 때문입니다. 우체국은 주로 연구원들을 위해 운영되지만 따뜻한 달 동안 롱이어비엔에서 보트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 특히 우표 수집가들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니알스는 흥미로운 역사의 한 조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로알 아문센의 유명한 1926년 북극 탐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착지는 현재 기후변화와 북극 연구에 초점을 맞춘 국제 연구 허브가 되었지만 특별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니알슨이 전파 침묵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최첨단 연구에 사용되는 민감한 과학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서는 누구도 일반 라디오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미 외롭고 으스스한 장소에 또 다른 고립의 층을 더합니다. 9. 새들의 낙원. 스발바르는 여름 동안 놀라운 새들의 낙원으로 변합니다. 눈이 녹고 기온이 오르면서 수백만 마리의 철새들이 번식하고 새끼를 기르기 위해 도착합니다. 바다새, 도요새, 매, 올빼미, 참새 등 100종이 넘는 새들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조류 관찰 장소 중 하나는 10,000마리가 넘는 북극제 비갈매기의 서식지인 이스피오르덴 만입니다. 방문객들은 보트 투어를 통해 이 제비갈매기들이 하늘을 나는 모습을 목격하고 그들의 독특한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스발바르의 풍부한 먹이 덕분에 새들은 북극의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남쪽으로 이주하기 전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기르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찾습니다. 조류 애호가들에게는 5월과 6월이 방문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며 주로 유럽과 영국에서 온 최대 300만 마리의 새들이 섬 전역에 둥지를 틉니다. 이스피오르덴과 스피츠베르겐 같은 자연보호구역에서는 흰꼬리 수리, 바다오리, 흰기러기, 작은 바다오리, 북극새 가락갈매기 같은 희귀종을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발바르의 풍부한 조류 생태는 이 옛단 황야가 매년 여름 조류 활동의 중심지가 되는 독특한 목적지로 만듭니다. 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목격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10. 스발바르 조약. 비자가 필요 없다. 이 북극 군도에 대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비자 및 거주 허가 면제 정책입니다. 누구나 서류 신청 없이 스발바르로 이주하여 살고 일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고 기본적인 건강 요건을 충족하는 한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은 1920년의 스발바르 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르웨이와 다른 49개 국가가 서명한 이 협정은 스발바르를 자유로운 비무장지대로 선언했습니다. 이 조약은 전 세계 사람들이 제한 없이 스발바르에서 살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정책은 다양한 언어가 뒤섞여 들리고 여러 문화가 혼합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놀랍도록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스발바르에서의 생활은 마음 약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기후는 혹독하며 겨울은 길고 어둡고 지독하게 춥습니다. 생활비가 꽤 높을 수 있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죠. 대부분의 일자리는 광업, 관광, 과학 연구와 같은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섬에서 일자리를 확보하려면 전문 기술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도전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스발바르는 비할 데 없는 자유와 지구상에서 가장 숨막히는 황야를 탐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다른 어떤 곳과도 다른 생활 방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글로브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